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봅니다. 우리가 앞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표기 형태를 봤듯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란 후민정음을 창제했던 밑줄 쳐 세종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인위적으로 개선하여, 그러니까 현실음을 쓴 게 아니라 일부러 중국어에 가깝게 썼다는 거지. 그래서 한글로 한자의 오른쪽에 표기한 방법이고요. 이 한자음을 적는 원리를 설명한 책이 동국정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국정운이라는 책은 원래가 한자음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음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조선 최초의 음운서입니다. 세종이 직접 지은 조선 최초의 음운서야. 그래서 그 아래 써있지, 동국정운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운서로서 세종 29년에 완성된 문헌이죠. 중국의 홍무정운에 모방을 했고, 우리 모방이란 말을 나쁜 말로 이해하면 안 돼. 즉 중국의 홍무정운을 참고해서 우리가 동국정운하고 우리나라의 소리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야? 표준 발음법 같은 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운서로서 최초의 음운서로 동국정운을 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책에서 규정한 대로 써놓은 한자음 표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 하고, 얘는 15세기 때 지켜졌던 표기야. 먼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반드시 종성을 갖추자라는 거야. 받침이 없는 글자에는 종성을 쓴다는 얘기고, 자, 이영보리란 말이 나오지. 자, 이영보리란 건 뭐냐면 한자어가 리을로 끝났을 때, 우리 한자어가 리을로 끝나면 이 성조를 표시할 때 울림소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즉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근데 한자어는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일부러 받침 글자에 여린 이읒을 써서 안울림 소리인 여린 이읒을 보충해서 리을 여린 이읒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여린 이읒을 보충했다 해서 이영보래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리을 여린 이읒이 한자음 밑에 와 있으면 이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지. 자, 달 월자잖아. 월하고 리을로 끝났는데 여린 이읒을 함께 넣어서 표기했지. 또 날일자잖아. 그런데 일부러 여린 이읒을 넣어서 표기했지. 그렇지? 또 그 옆에는 불자잖아. 부처의 불자지. 역시 리을로 끝났으니까 여린 이읒을 넣어서 썼지. 그리고 그 옆에는 별자야. 별자에 역시 여린 이읒을 넣어서 표기를 했죠. 이렇게 한자음 중에 리을 받침으로 끝났을 때 이를 여린 이읒을 넣어서 보충했다 해서 이영보래다. 그리고 이 이영보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4개를 배운 거야. 4개를. 첫째, 받침이 없는 글자에 일부러 받침을 썼을 때. 두 번째, 첫 소리에 여린 이읒을 썼을 때. 세 번째, 현실음이 아닌 중국어에 가까운 발음을 썼을 때. 네 번째, 이영보래의 표기를 했을 때. 이제 다 알려줬어. 됐어요? 다 알려주면 뭐해? 또 쉬는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잘 표시해두고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 보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실제로 통용되지 않고 표기에만 반영한 이상음이었기 때문에 오래 사용되지 않고 세조 때 없어져. 그러니까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거의 월인청강지곡이나 후민정음 언해본이나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 등에서 보이는 거지. 월인석보가 뭐야?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본이야. 그러니까 결국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그것의 합본인 월인석보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본 등 주로 세종과 세조 초에만 쓰였던 표기다 이 말이죠. 자, 동국정원식 한자음이 폐기된 이후로는 성종 때부터 간행된 우리 문헌은 모두 한자음을 현실음으로 썼죠. 그래서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도, 행, 후세, 부모 모두 한자어의 발음이 현실음과 똑같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종 이후에 나온 표현에는 현실음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음, 이제 종송표기법이라는 말과 오른쪽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라는 건 함께 연결을 져야 돼. 자, 칠판 봐요. 우리가 용비어천가 2장을 보면요.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대어로 옮기면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세 그치지 않으므로 이렇게 써야 될 건데 15세기 때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면 위의 표기와 아래의 표기를 비교해서 우리는 15세기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었다는 걸 알게 돼. 이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적기. 그리고 이걸 한자어로는 뭐야? 연철표기다. 그리고 현대문법의 용어로는 표음주의 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15세기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친구들하고 톡을 할 때 좋아 라는 말을 좋아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듯이.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라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소리나는 대로 적듯이. 이런 걸 표음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톡을 할 때 이렇게 적는 애들은 15세기 인간이지. 알겠습니까? 15세기 인간.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야. 현대에서는 뭐라고 적어야 돼? 좋아. 또 어떻게. 결국 이렇게 표기한다는 얘기는 형태소를 구별하여 표기한다는 얘기야. 곧 체언과 조사가 만났으면 구별해서 적는다 이거야. 어간과 어미가 만났으면 구별해서 적는다 이거지. 자, 이와 같이 쓰는 20세기 표기, 현대국어의 표기는 15세기 표기가 이어적기라면 현대국어는 뭐야? 끊어적기야. 끊어 적는다. 끊어적기. 너 많이 춥니? 오늘 교실 뭐 그렇게 춥지 않은데? 아주 뚫뚫 말고 있구나. 자, 끊어적기. 제 표정이 왜 나한테 신경 쓰고 지랄이야? 이런 표현. 진짜 다 왔어요. 자, 끊어적기. 자, 그러면 끊어적기를. 그 다음에 15세기가 연철인데. 그죠? 15세기가 연철인데 20세기는 끊어 적었으니까 뭐라고 그래? 분철. 한자로 분철이라고 하는 거야. 분철 표기. 자, 그리고 결국 이건 형태소의 그 뜻대로 실질적인 형태소와 형식적인 형태소를 구별해 적는 거니까 즉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해? 표의주의 표기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 적을 때하고 이렇게 이어 적을 때하고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받침이 거의 필요가 없어. 그렇죠? 받침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이어 적기, 끊어 적기를 하게 되면 받침에
실제로 우리 15세기 때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개예요? 초성을 다 쓸 수 있잖아. 분명히 종성에는 초성을 다 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의 제자 원리를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야? 다 쓰면 돼. 지금 현대 국어처럼 심지어 합영병서도 쓰고, 그죠? 다 쓰면 돼. 그런데 막상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로 몇 개면 되는 거야? 8개면 된다고 본 거야. 그걸 뭐라고 해?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세종이 받침에는 8개만 써라 이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종성에 다 쓸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용비어천가에 보면 받침에 이 8개 말고도 많이 쓰였어. 왜냐면 처음 실험을 하면서 글자를 써본 거니까. 근데 막상 이어적기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8개면 충분했다 이거지. 이걸 우리가 받침 규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5세기 받침 규정은 몇 개다? 8개가 받침에 사용되면 된다. 그 8개는 기역부터 이음까지 차례대로 8개를 말합니다. 이해돼요? 그럼 질문. 현대국어에서의 끊어적기를 할 때는 받침에 몇 개가 사용되나? 받침에 몇 개가 쓰이나? 사람들 봐라. 무슨 7개야. 받침에 다 쓰지. 발음이 7개가 날 뿐이지. 발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발음이 그럴 뿐이고 표기는 다 쓰잖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거야. 종성, 부용, 초성의 원칙대로 쓴 거야. 이해돼요? 발음만 7종성이지. 발음만 7개가 음절의 끝소리에서 나는 거고. 지금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를 얘기한다고. 표기는 초성을 다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표기 규정이 달라지면서 받침 규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가 15세기니까 중세국어, 지금 현대에는 현대국어. 그러면 17세기 근대국어의 시기에는 이 연철에서 분철로 가는 과도기야. 그러니까 샘미, 깊은, 물른, 가말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도저도 아닌 표기. 그죠? 그래서 17세기 근대국어의 표기 규정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거듭적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거듭적기. 거듭적기의 과도기의 표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과도기의 근대국어의 표기를 뭐라고 한다? 중철 또는 혼철이라고 하는 거야. 중철 또는 혼철이다. 중철 또는 혼철 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성 표기를 봐봐. 교재를 봅니다. 받침의 표기는 원래 받침에 쓸 수 있는 건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 모든 초성을 쓸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시험했던 용비어천가나 월인청강제국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 중세국어에서는 이 표기가 예외적인 거야. 오히려 예외적인 거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15세기 때의 받침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가 원칙이었어? 팔종성 가족용이었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용비어천과 같은 데서 즉 받침에 8개 이외의 표기가 사용되었던 종성부형 초성은 예외적인 즉 예외적으로 아직 훈민정음이 자리 잡기 전에 예외적으로 표기가 보였던 거고 그러면 거기 용비어천가에 곧되고 빛나시다 이런 구절 곧되고 할 때 어떤 받침? 지읒이 쓰였거나 빛나시다 할 때 치읒이 쓰인 건 이건 당시의 표기에서는 예외적이라고. 또 월인청강조국에 한낮살 했을 때 낮 할 때 티읕이 쓰였지? 이런 표기. 또 다사곧 할 때 지읒 표기. 또 만나 사바며 할 때 맞에 지읒 표기. 또 엽동알 했을 때 엽 피읒 표기. 또 깊거다 했을 때 피읒 표기.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예외적인 표기였다. 이해돼요? 반면에 15세기 때 원칙적인 받침 표기는 오른쪽에 보듯이 팔종성 가조경이었다. 그래서 8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개가 이때 이응은 옛이응이지 옛이응 8개가 받침으로 사용되어도 좋다라는 거야. 이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받침 규정이야.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원래는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에 따라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팔종성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밭하고 티읕 쓸 자리에 디귿으로 높고 하고 피읕 쓸 자리에 비읍으로 이렇게 8개의 받침만을 썼던 게 중세국어의 받침 규정이야. 그러다 근대국어로 가면 디귿이 빠져. 디귿이 안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고 옛이응이 아니라 이제 이응으로 옛이응이 아니라 이응으로 왜냐면 옛이응이 없어지거든. 옛이응이 소실문자잖아. 옛이응이 없어진 게 언제야? 16세기 말이거든. 그러니까 17세기에 가면 이제 옛이응 대신 이응을 쓰는 걸 보게 되지. 이 표기가 이제 17세기에 근대국어의 시기에 사용이 됐던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곧하고 디귿 표기를 쓰던 자리에 시옷을 쓰거나 못하다 하고 디귿을 쓰던 자리에 시옷을 듣고 하고 디귿을 쓰던 자리에 시옷을 물론 현대어로 오면 다시 디귿으로 돌아가지만 이렇게 디귿 표기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디귿 대신에 시옷을 썼다면 이는 근대국어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현대국어는 다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받침 규정을 적용하고 발음만 7개의 대표음을 인정한다. 이제 이 설명 이해했어요? 자, 이제 표기 규정의 이어적기는 연철 표기라고 하고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때 그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종성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적어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방법이다. 말이 길어서 그러지 한마디로 하면 요즘 현대문법의 용어로 말한다면 뭐 했다는 거야? 연음했다. 절음한 게 아니라 뭐야? 연음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이어 발음하듯이 연음을 표기로 썼다는 거야. 이는 중세국어의 일반적 표기야. 그래서 가람이라는 명사와 조사애가 만나면 구별하지 않고 뭐라고 쓴 거야? 가람에. 가람이 뭐야? 가람이 뭐야? 강이야 구름이야? 강이야 강. 그래서 지금도 한가람이라는 표현, 그죠? 한강을 한가람. 그래서 예전에 그 터미널 주변에 한가람 문고라고 있었어요. 서울의 고속터미널에 한가람 문고. 그런데 망했지. 그래서 한가람 문고 뭐 이런 표현에서 한강, 한가람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고 샘이라는 명사와 이가 만나면 뭐야? 세미하고 연음해서
또 앞이라는 명사와 애가 하면 뭐야? 알패하고 표기하는 거지. 또 먹다에 어미 어가 오면 먹어. 또 깊다에 어미 은이 왔을 때 깊은. 또 그따에 어미 을새가 오면 그칠새라는 표현이 왔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칠새가 무슨 뜻이야? 그침으로 이 말이지. 리을새 하면 뭐뭐 함으로, 그러니까 그침으로. 강물이 흐르다 그칠새 그침으로. 자, 끊어졌기는 분철이야. 그래서 이는 현대국어의 일반적 표기야. 현대국어의 일반적 표기지. 그래서 사람이 도이심에 아비야와 아들이 친놈이시며 벗이 밑붐이심이라. 벌써 16세기, 17세기 근대국어만 가도 이와 같은 분철 표기가 일부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이 구별해서 적었죠? 그렇죠? 도가 있으면서, 도할 때 이 모음은 뭘까요?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우리가 17세기에 와서야 가가 서서히 등장하고 16세기까지만 해도 이 모음은 가를 대신했던 거야. 소학원회가 16세기에 즉 쓰여진 문헌이기 때문에 아직 가가 등장하기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도이 했을 때 이 이는 가라는 주격조사. 그래서 도가 있으면서 아비와 아다리, 아버지와 아들이 친오미이시며, 아비와 아들은 친하게 지낸다. 부자 유친을 설명한 거야. 그리고 벗이 밑붐이 할 때도 체험과 조사를 구별했지. 밑붐이 이슈민이라. 벗은 믿음이 있다. 붕우유신이라는 오륜의 하나를 소개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거듭적기라고 했습니다. 거듭적기는 혼철이라고도 부르고 중철, 거듭적기를 혼철이라고도 하고 중철 표기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어적기도 아니고 끊어적기도 아닌 그런 과도기의 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16세기 후반에서 근대국어까지 이 부분 혼철 표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조사 이가 만났을 때 사람미 이런 표기, 또 관동별국에서 강호의 병이 깊어 이런 표현은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어떤 문헌이 15세기에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깡글이 연철 표기가 아니라고 해도 의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단어를 보고 연철이냐 분철이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지금도 봐봐. 지금도 반드시 누웠다 할 때는 이렇게 끊어 적었다가, 반드시 합격할 거야 이럴 때는 이어 적었지. 이걸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되지. 그렇죠? 얘는 분철의 원리가 적용된 표기고 얘는 연철의 원리가 적용된 건데, 다만 지금 현대국어의 대세, 현대국어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분철에 있고, 15세기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연철에 있고. 그런데 그 과도기의 즉 표기는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게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기의 표기라고 한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는 연철했을 수도 있고 어떤 단어는 분철했을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는 거의 분철했지. 그렇지? 거의 체험과 조사와 어간 어미를 구별해서 분철했어. 그런데 깊어 같은 이런 단어에서는 혼철이 보인다 이거지. 알겠어요? 깊어 같은 단어에서 혼철이 보이고 있는 거지.
또 못새 고기 불어 말고 할 때 못새 연못 못자와 조사 애가 만난 건데 이 못과 애를 구별하지 않고 즉 못새하고 과도기적 표기를 썼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방금 얘기한 받침 규정, 표기 규정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설명한 거야. 그 다음 거기 사이소리 표기는 훈민정음 언해본과 용비어천가에서 보이는 규정인데 원래는 사이소리에는 시옷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표기 조건에 있어 명사와 명사가 만나고 아음절이 울림소리일 때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고. 그런데 한자어일 때에는 시옷 대신에 다양한 사이소리 표기가 쓰여. 예전엔 이런 걸 시험에서 반드시 물었어요. 그런데 약 20년 전, 즉 여러분들이 수능을 시작하면서 수능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전혀 출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아예 이 사이소리 표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급을 준비할 때만 읽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7급에서도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따라서 아예 사이소리 표기에 있어서는 그냥 본체 만체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훈민정음 언해본 해서 그 훈민정음 언해본의 자음 17자의 음가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보면은 기역, 키읔 그리고 옛니응을 함께 설명했는데요. 왜 이 셋을 함께 설명했지? 이 셋이 모두 뭐야? 아음이잖아. 아음이잖아. 아음에서 기역은 기본자고 키읔은 과역자고 옛니응은 이체자지. 그래서 아음을 설명했지. 먼저 기역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일단 기역이라는 명칭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거 난이라고 시작했지 여기 기역이라고 명칭을 안 썼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자음의 명칭을 우리 문헌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는 건 훈몽자회라는 책이야. 그래서 16세기 훈몽자회라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자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전에는 자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 그래서 자음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게 무슨 책이라고? 훈몽자회라는 책이야.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자음의 명칭이 등장하지 않아. 봅시다. 이거는 엄소리니. 그래서 우리가 아음을 우리말로 뭐라고 불렀다고? 엄소리. 한자어 군이라는 글자에 군하고 디귿이 이게 사이소리 표기야. 한자어가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디귿을 씁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나는 소리 같으니 처음 펴는 소리와 같으니 이걸 갈바쓰면 갈바쓴다는 말은 뭐야? 나란히 쓰면 꿈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요 뒤에 갈바쓰면 꿈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다. 결국 병서법을 설명한 거지. 됐어요? 즉 병서법을 기역을 나란히 쓰면 쌍기역이 된다. 이걸 병서의 원리를 뒤에 쓴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아음에 대한 설명만 이해를 좀 해도 기억을 설명하는데 엄소리라고 해놓고 이거 한자어 군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 같고 다시 기억을 이었으면 나란히 이었으면 꾸 하는 쌍기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반면에 키읔은 역시 엄소리인데 쾌라는 글자, 쾌라는 한자어에 처음 펴는 소리 같다. 그리고 옛니응은 엄소리니 업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기역, 키읔, 쌍기역, 옛니응을 설명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니은, 디귿, 티읕은 역시 디귿은 혓소리니 두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고 갈봤으면 나란히 쓰면 땀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쌍디귿 만드는 법을 설명한 거지. 또 티읕은 혓소리니 탄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티읕이라는 명칭을 부른 게 아니라 티읕의 소리는 한자 탄자에 첫 소리와 같다. 이런 설명이지. 또 니은은 혓소리인데 나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다. 이게 어찌 나자죠. 그러니까 한자어 나를 읽을 때 첫 소리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미음은 입술 소리니 즉 순음 입술 소리니 별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고 갈봤으면 비읍을 나란히 쓰면 뽀라는 글자에 이 걸음보자를 뽀라고 읽었지. 뽀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다. 쌍비읍을 설명한 거지.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걸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 묻느냐. 기억난 엄소리니하고 엄소리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알겠어요? 또 군자 처음 펴는 손은 나는 소리와 같으니 갈봤으면 요 단어를 살짝 가리고 뒤에 꾸라는 글자에 처음 펴는 소리와 같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용어는 갈바쓰기, 갈바쓰면 나란히 쓰기, 갈바쓰면 또는 갈바쓰면을 알려준 다음에 뒤에 한자어 꾸자를 가리는 거지. 여기 들어갈 글자는 뭘 찾으면 돼? 꼭 이 꾸라는 한자어가 아니라 뭘 찾으면 돼? 쌍기역 들어가는 한자어를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제 뒤로 넘기면 맨 마지막에 종성법, 잠호운용법, 성조에서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써놨어. 가를 보면 냉종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할 수는 아니라 이는 훈민정음의 어떤 규정을 설명한 거다? 종성, 부용, 초성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거야. 또 나번에 이응날 입시울 소리 아래 늦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뭘 설명한 거야? 연서법, 순경음 만드는 법을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의 규정을 보여준 다음에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그럼 뭘 찾아야 돼? 순경음이 들어간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건 이미 출제됐던 거죠. 9급에 출제됐던 겁니다. 또 다에서 첫 소리를 어우렸을 때면 갈바스라 내중 소리도 한 가지라 나중 소리도 마찬가지다. 뭘 설명한 거야? 병서법을 설명한 거고. 오와 의와 오와 우와 야와란 유아란 첫 소리 아래 붙여 쓰고 이와 아와 어와 야와 여와란 옳은 유의 붙여 써라. 뭐 설명한 거야? 부서법을. 자음에 모음 붙인 법을 설명한 거지. 또 마에서는
무르자 모롬에 무르자 모롬에 어우러져 소리나니 무릇 음운이라는 것은 어울려야 음절을 이룬다. 그래서 음절 이루기를 설명한 거지. 또 끝으로 바에서는 왼역의 한 점을 더우면 만 높한 소리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요. 입성은 점을 더우면 한 가지로 돼 빠라니라. 즉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가장 높은 소리. 뭘 가리켜요? 만 높은 소리란 뭘 말하는 거야? 거성이고 점이 둘이면 뭐야?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입성은 점을 더하는 건 마찬가지돼 빠르다. 점을 더하는 건 마찬가지돼 빠르다. 빨리 끝나는 소리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규정으로 써놓은 걸 확인한 거야. 복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그렇죠? 어떻게 좋아해? 저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냉중 소리난 첫 소리를 다시 쓰나니라. 종성, 부용, 초성을 설명한 걸 준 다음 이 설명에 적절한 예는, 그럼 답은 몇 번? 종성, 부용, 초성을 설명해 놓고 이 설명에 적절한 예는,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지. 받침이 쓰여 있는 2번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1번, 2번, 3번, 4번 하고 쓴 다음에 이 밑줄 친 어, 개, 조, 아, 이 네 개의 음운에서, 음절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 아닌 것 하고 질문하면 이 네 개 어와 개와 좆과 아 네 개의 밑줄 친 단어에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것하고 1번 종성부용 초성, 2번 연서법, 3번 병서법, 4번 부서법, 5번 성은법 하고 질문하면 답은 병서법이 적용 안 됐고 또 연서법이 적용이 안 됐지. 그렇죠? 성은법은 음절을 이뤘으니까 다 적용된 거지. 이해돼요? 우리 9급에서 그런 식의 질문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기출문제에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21쪽에 자음의 변천해서 쭉 나와 있는데 쳐다도 보지 마요. 알겠어요? 이건 쳐다도 보지 말고 쭉 넘겨서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죠? 고전문법의 문제가 326쪽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봐요. 훈민정음의 자음의 기본자만으로 이루어진 거. 자, 기본자 5개. 뭐야?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발음기관으로 부르면 아, 설, 순, 치, 후.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2번. 즉 옛니응이 당시의 기본자에는 아니지 옛니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2번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옛 이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이지. 옛 이응은 이체자니까. 그렇죠? 다음 2번 문제. 후민정음의 초성자 가운데 제자의 기본이 된 5자에 속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자 찾으라는 거야.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3번. 시옷이죠? 자, 앞에서부터 불러봐. 옛 이응은 뭐라고? 이체자. 비읍은 가획자. 4번의 리을은 이체자. 히읗은 가획자. 아니까 풀리잖아. 그렇죠? 3번. 다음 자음 중 창제 원리가 다른 것은? 다음 자음 중 창제 원리가 다른 것은? 기역은 기본자야. 니은은 기본자야. 디귿은 가획자야. 미음은 기본자야. 그럼 답은 몇 번? 3번. 그럼 나머지 1, 2, 4는 어떤 원리에 의해 만든 거야? 상용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들었고, 디귿은 뭐에 의해 만든 거야? 가획의 원리로 만든 거지. 4번. 후민정음 28자에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국어 표기에는 쓰이지 않았던, 실제로 우리말 고유어 표기에는 쓰지 않았던 글자. 그게 뭐라고? 여린 히읗이라고. 여린 히읗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만 쓰던 거야. 그러니까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안 쓰자마자 얘는 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없어진 소실문자이고, 그 이유는 우리말에서 28자에는 들어가지만 우리말에는 쓰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실제 국어 표기에는, 즉 28자,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28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제 국어 표기에는 사용되었던 거. 뭐예요? 순경은 비읍이죠. 따라 정답은 몇 번? 4번.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겠지만 공부한 사람은 뭐야? 매우 쉽지. 이해돼? 그래서 공부 지가 안 해놓고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이게 공무원 시험, 뭐 공무원 되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는 둥, 뭐 이런 거 어려운 데 넣으면 지가 와서 풀어보라는 둥, 이러고 투덜대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야. 출제자는 뭘 해도 상관없어. 됐어요? 자, 5번. 훈민정음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를 말한 것으로 옳은 것은? 거기 조건이 뭐야? 기본자의 제자 원리 밑줄치고.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의 제자 원리야. 그러니까 답은 상형의 원리. 6번. 훈민정음 중성의 기본자를 순서대로라고 했어. 그러니까 맨 먼저 뭐야? 아래야. 그 다음 그 다음 이. 천지인의 순서니까 아래야. 그리고 이. 정답은 4번. 7번. 훈민정음 중성자 중 세 번째 만들어진 것이라는 질문이야. 이게 7급에 났던 문제입니다. 이 유치한 문제를 7급에서 물었다고. 답은 몇 번? 3번. 그러면 중성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글자가 뭐라고? 아래야. 두 번째 만들어진 게 뭐라고?
세 번째 만들어준 게 뭐라고? 2. 다음 8번. 아까 주의하라고 했던 거지? 1번. 설 뭐로 출발했어? 근. 설 근은 아음이야, 설음이야? 아음이지. 그러면 기역, 키읔, 옛니은 맞나요? 맞나요? 아음? 예. 니은. 이번에 설부라고 했지. 설부는 뭘 물어보는 거야? 설음. 설음에 니은, 디귿, 티글, 티읕, 리을 맞나요? 맞나요? 예. 리을은 이체자, 디귿, 티읕은 가백자. 이해됐지? 3번에 설축 들어본 적 없지? 설축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자, 이 설축은 즉 모음의 기본자 중 아래아를 말합니다. 아래아를 설축 이성심에서 깊을 심자를 써서 아까 이런 말은 들어봤지? 깊은 소리가 곧 아음이다. 아, 기억나요? 아래아를 설명하는데 깊은 소리다라는 말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성심 이걸 보면 되지. 성심은 어떤 글자를 말하는 거야? 아래아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성천 낮은 소리지?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아니 부자를 써서 불하고 축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그런 글자니까 이모음 중성 글자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 3번. 자, 우리 친구들 모음 쪽 다시 가봐. 314쪽에 자, 양성모음 했을 때 양성모음은 깊은 소리다 해서 성심 기억하자고 했잖아. 기억나요? 혀를 오므린다 설축인데 아까 설축은 그냥 넘어갔지만 성심 깊은 소리다 라고 했잖아. 이게 아래하고 불심불천 즉 깊지도 얕지도 않아. 이게 뭐야? 음모음이고 반면에 성천 낮게 내는 소리 얕은 소리가 뭐라고? 이모음 중성모음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8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1번과 2번은 자음의 초성의 분류의 표현이고 3번과 4번에 있는 건 모음의 분류의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3번은 모음자 중에서도 설축, 이성심 혀를 오므리고 깊은 소리를 낸다라는 건 어떤 모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래아에 대한 설명이라. 아래아에 대한 설명이라 3번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9번 훈민정음에 대한 다음 각 사항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 먼저 1번 모음의 기본자는 아와 의와 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2번 23개의 자음 체계에서는
세계 자음체계에서는 쌍기역이니 비읍이니 여린이으시니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만 뭐는 들어가지 않아? 순경음은 들어가지 않죠. 이해돼요? 순경음은 숨을 석자에도 안 들어가죠? 된소리는 숨을 석자에 들어가지만 순경음은 숨을 석자에도 안 들어가. 그럼 순경음은 왜 안 들어가? 숨을 석자에? 동국조음식 한자음표이기 때문에 일부러 만든 거기 때문에 숨을 석자에도 안 썼죠. 이해됐어요?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에 천지인 삼재사상은 모음의 기본자를 설명하는 거지. 따라서 아와 의와 이 맞죠? 그 다음 4번은 설, 소, 축, 이, 성, 불심불천 깊지도 또 얕지도 않은 거 뭘 가리킨다고? 중성모음. 중성모음이 뭐라고? 아니 음성모음. 음성모음이 뭐라고? 음모음이라고. 그래서 음성모음, 음모음을 가리키는 거지. 알겠죠? 자, 10번에 중성은 11자를 만들었다. 맞다 틀리다? 중성 11자 만들었다. 맞다 틀리다? 맞다. 반치음과 옛니음과 여린이음과 옛니음과 아래하는 현재 쓰이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조심할 거 순서가 잘못됐지? 순서는 이대로가 아니지? 이게 현재 쓰이지 않는 소실문자는 맞지만 순서는 아니지? 순서를 오른쪽에 써봐. 맨 먼저 없어진 게 뭐라고? 반치음. 아니 여린이음. 맨 먼저 없어진 게 여린이음. 그 다음 반치음. 그 다음 옛니음. 그 다음 아래아가 가장 나중에 없어집니다. 3번에 자주, 애민, 실용이 창조정신이다. 맞죠? 자주정신과 애민정신과 실용정신이 창조정신이고 4번 종성자는 따로 만들었었다. 이게 틀렸지?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다? 초성을 다시 가져왔었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2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